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이나 청구권 시효가 끝나서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설계사 분들 중에서도 아 그렇게 오래되셨어요. 아 그건 시효가 끝나서 안 되겠네요. 안타깝습니다 하는데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판례 난 게 있어요. 네. 우리 청구권 시효가 4-9일로부터 카운트 그러니까 기산 시점을 4-9일로부터 보는 거는 부당하다.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청구권자가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을 하는 게 맞다. 그러니 예를 들어서 실예로 제가 14년 전에 사례를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해피콜이 왔어요. 보험을 들겠다고 해서 갔더니 왜 요새 젊은 친구들 그런 거 많아요. 가입 설계서를 먼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저는 17만 얼마짜리 보험을 하나 보냈는데 이미 제가 보낸 가입 설계서를 난도질을 했어요. 10만 원, 10만 원, 이거 지우고 이거 X 빼고 뭐 이거 빼고. 2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10만 원에 맞춰서 주셨어요.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 이렇게 딱 보니까 제 상해 특약을 X 이렇게 해놨어요. 잘 걸렸다. 가장 좋다. 승훈 씨 혹시 이 재상해 특약은 왜 없앴어요? 그랬더니 그 친구 표현이 이대로였어요. 저는요 절대 장애인이 될 것 같진 않아요. 아 내가 봐도 그래 장애인 안 될 것 같아 하고 이 친구 얼굴을 봤는데 이 친구 얼굴 눈 밑에 이렇게 조로처럼 Z자로 여기 눈 밑에 흉터가 있었어요.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몸에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저는 요 정도가 5cm예요. 이렇게 보니까 5cm가 되겠더라고요.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후에 그런 흉이 생기면 장애보험금을 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특약을 안 넣을래? 이랬어요. 그랬더니 진짜요? 그러면 그거 언제 다쳤어? 이랬더니 14년 전에요. 여지껏 그러면 14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았나? 이랬더니 그건 아니죠. 장애인이 돼야지만 나오는 건 아니야. 하고 설득을 해서 크로징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건이에요. 이분이 이제 일어나서 사인하고 딱 일어났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? 그래. 그냥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? 저 이걸 좀 받아주고 가셔야죠. 아, 이 돈을 받아달라고?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그랬더니 저도 그때 엄마가 들어오는 보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나 이걸 좀 받아주세요.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. 언제 다쳤다고 그랬더니 저 고등학교 때요. 그러면 내가 니한테 차라리 숙제를 하나 내줄게. 네가 그 당시에 있었던 보험을 찾아봐 이랬어요.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. 14년 전에 그걸 어떻게 기억해. 넣었다 깼다를 반복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. 엄마가 그거 기억 못 하겠다는데요. 아 그러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를 따서 공인인증서 있다 했어요. 거기 가서 내 보험 차저를 한번 찾아봐. 해서 거기서 찾았어요. 삼성생명의 뭐 닥터 어린이 보험이라는 보험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. 우리 이제 내 보험 나보여 설계사분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. 걔는 10년치밖에 안 나와요. 단체 보험 이런 것들은 또 다 제외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았고요. 잘 됐다 야. 그러면 엄마한테 어느 병원이지만 물어보면 되겠네. 추진기록지 보면 되니까. 그게 엄마가 기억이 안 난대. 기억이 다 그럴 수도 있지. 14년 당연히 안 전인데. 나지. 어떻게 했냐면요. 너 의료보험공단을 가서 네 기록을 한번 네 신분증을 갖고 가서 한번 그걸 한번 열어봐. 야, 너 재밌다, 언제쯤 이거. 다쳤는지 너는 기억을 하니까 그때쯤 병원을 찾으면 나올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. 그 병원 가서 초진 차트 복사 떠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한 460만 원 정도를 찾아준 케이스가 있어요. 지급됐습니다. 네. 청구권 시효는 당연히 끝났죠. 끝났죠? 끝나기는 했지만 제가 아까 대법원 판례 말씀드렸잖아요. 계약자가 안 날로부터 2년이라고. 이 사람은 나하고 상담한 날 알았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고민이에요. 보험회사에 인정하는 계약자가 안 날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안 날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. 진단서를 끊는 날이 안 날이에요. 기준이. 그날로부터 2년, 그날로부터 3년을 카운트하시면 됩니다. 이게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. 가만 있어봐. 나 찾아봐야 될 것 같아. 나도 여기 눈 밑에 이게 찢어졌는데. 그래서 임명재 회사님이 또 그 감사의 선물을 또 인사를 받았고 그랬죠. 받았어요. 받았죠. 어떤?
상품권을 저한테 모바일로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.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? 아니 그럼 그 당시에 가입한 보험이 네.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그 뒤로 깨졌죠. 깨졌죠. 당연히 당연히 깨졌겠죠. 깨졌을 거잖아요. 깨졌어도. 해약을 하고 실효를 하고 만기가 됐어도 예. 그럼요. 보험이 유지될 시점에 있었다면 가능합니다. 아, 되게 중요하네. 네. 진짜 좋은 거네 보험은. 아, 그럼요. 오. 이 좋은 보험을 이게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. 찾아줘야죠. 보험회사 싫어하겠다. 싫어하겠죠. 생명보험은요. 지금 얘기했듯이 생명보험은 조금 그나마 과거 금감원에서 좀 네.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. 각 보험사에 이렇게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네. 이게 악의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선의로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 지침이 한번 쫙 2006년도인가 8년도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. 네. 각 보험사에. 예. 아까 윤 이사님은 2015년 판례를 얘기했지만 근데 그 지침들을 보험사에서 밑에 설계사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죠. 저 이러다 회사 잘리겠네.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, 잘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니까 보통 그래서 그런 게 좀 걸린다 하면 고객이 사유서를 쓰면 돼요. 네.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새로 해서 알게 됐으니 선처 바란다 하면은 이게 왜 지난 게 왜 들어왔지 하다가도 보험심사부에서 사유서를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인했구나 하면은 지급을 해서 저도 6년 8년 지난 거 많이 이제 지급을 했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그나마 생명보험은 조금 나은데 이 사례를 보니까 손해보험 쪽 실손은 조금 더 까다롭게 지급이 생보사보다는 좀 그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 그 얘기를 들었는데. 조금 까탈스럽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안에 다음번에는 예. 이렇게 시간 지난 건 청구 안 받겠다는 확인서 한 장을 양식적으로 그냥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처리를 해주더라고요. 이번만 준다? 이번만 준다. 근데 내가 이제는 알았는데 2년을 버틸 일이 있나요? 앞으로 생기면 제깍 물어봐야지. 예. 그리고 수술비만 수령한 경우였는데 네. 8년치를 찾아주셨다는 얘기입니까? 이 방송 덕분에 네네네. 제가 교육을 이렇게 네. 마련된 자리가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생 중에 하나가 그럼 한쪽 눈이 안 보이면 그것도 납입 면제인가요? 하고 물은 분이 계셨어요. 50%. 그렇죠.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. 이랬더니 50%. 자기 친구인데 암이 우리가 모든 신체 부위에 다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? 상식적으로 머리카락하고 손발톱을 뺀 나머지는 다 암이 가능하대요. 펄떡펄떡한 심장, 뛰는 심장에도 암이 생긴대요. 가끔 생긴다 그러더라고요. 예. 드물게라도. 근데 이분은 친구가 안암이라는 거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눈을 빼서 그 눈 동자 뒤에 있는 종양을 떼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암은 아니었어요. 아이고.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력을 잃었어요. 아이고.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친구한테 수술비 1~3종일 때 2종 수술만 지급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친구가 한쪽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8년이 지나고 그 친구인 설계사가 제 교육을 받으러 온 거예요. 납입 면제 가능하지 해갖고 진단서를 안 보인다 하는 내용을 적어 갖고 오면 그거는 납입 면제가 된다 했더니 납입 면제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저한테 줬어요. 그래서 야 근데 그 친구 젊은 애가 너무 안 됐다. 언제부터 안 보인 거야? 제가 그걸 하나 질문을 했어요. 강사님 그거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안 보였죠. 그럼 너 진단서 잘못 끊었어. 오늘 가서 끊었으니까 걔는 오늘 검사 결과 왼쪽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진단서를 끊었는데 언제부터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수술 후에 안 보였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가 납입 면제인 거예요. 그러면 그동안 낸 보험료 다 돌려받죠. 다 돌려받지.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. 뭔가 주장을 할 때 이 상태가 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요. 그 비슷한 사례가 언젠가 저한테 누군가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가 온 게 있었는데 저는 혹시 또 보험을 들래나? 보험 상담을 받을래나? 기다릴 진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퇴사한 교보생명 지점장님이 한 분 오셨어요. 자기가 지점장일 때 엄마 보험을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2,000원 빠지는 30만 원. 3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양측 인공관절 교체술을 하셨대요.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보통 한나라지는 않거든요. 텀이 있어서 네.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보통 인공관절 수술이
수술이 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술비는 너무 작아. 일종 수술비밖에 안 나와요. 왼쪽 40만 원, 오른쪽 4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그리고 한 6년 정도가 지났어요. 근데 이 영업의 신도 보셨고 누군가한테 그래서 저분을 아냐 했더니 누가 제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케이스. 왜냐하면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데 우선 납입면제 지금이라도 나 납입면제인데 왜 안 해줬냐 하면 납입면제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실수를 뭘 했냐면 다른 거하고 달리 왼쪽 무릎을 수술을 하고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하면 저는 보험금 심사 업무를 했었잖아요. 네. 원래 원칙은 그 전에 관절 쪽에 수술을 한 부위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. 다리나 팔은 관절별로 다 다른 신체 부위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찾아서 양측 두 군데라면 납입면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하고 수술비만 양쪽을 준 거예요. 그랬다면 나는 두 번째 수술한 시점이 납입면제 납입면제 시점인데 모르고 6년간 돈을 냈잖아요. 돈을 돌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체크를 못했으니 이자도 줘야지. 그래서 체크를 이자를 한 400만 원 정도 받아. 우와. 415만 원 정도 이자. 아까 30몇만 원이 지금 네. 면제가 됐으니까. 그래서 그 보험회사 기책 사유로 인해서 착오를 했을 경우에 이자를 주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진짜 세요. 보험회사가 부과하는 이자 중에 제일 높은 이자를 주게 돼 있어요. 약관 대출이자. 약대 그래서 이자를 약대 이자를 주기 때문에 한 그 7, 8% 돈을 나갔겠네.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. 오른-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. 무릎이 이게 왜 납입